자, 유형 문제 한 번만. 가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에서도 어둠이 나올 거고 나에서도 어둠이 나올 건데, 일단 이 어둠이라는 것의 함축적 의미 또는 기능,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의 함축적 역할을 어떻게 판단하냐? 문맥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이라고 해서 항상 부정적 의미로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안 좋은 거를 덮어준다거나 뭐 부끄러운 걸 가려준다거나 이럴 때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사실 이게 유형만 따로 떨어뜨려 놔가지고 참 안 좋아요. 왜냐하면 가하고 나에 대한 보기가 있어야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없이 딸랑 유형만 이렇게 던져줘 버리면 네, 뭐 의도는 이해하겠는데, 교재의 지필의 의도는 이해하겠는데, 이러면 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시는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는 보기에서 던져준 게 뭐냐면, 이 박남수라는 이 분이 병을 앓았다라는 정보를 던져줘요. 그래서 이 병을 앓고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갑니다. 거의 죽었다가 깨어났을 때 그 병실에서 밖을 봤을 때 그 밖에서 자기가 죽음을 거의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삶의 어떤 역동성을 느껴요. 와, 살아있으니까 이게 보이는구나 라고 해서 이 죽음의 순간을 극복하고 보였던 어떤 삶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기에 던져준 거고, 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제목이 풀벌레의 작은 길을 생각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시는 뭘 설명을 하냐면 자연과 관련해서 이제 환경 파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보기에서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힌트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유형 수능이란 걸 던져주니까 요건 이제 유형 연습만 하는 거라 조금 벗어나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아침 이미지여서 시적하자는 아침에 지금 뭔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어둠이라는 것은 무생물인데 낳는다라고 해가지고 화류법을 지금 사용했죠. 그렇죠? 의인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의인법이라고 또는 의인법이다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화류법은 살아있지 않은 대상을 살아있게 표현한 거고, 의인법은 그 사람처럼 표현한 건데, 사실은 이제 낳는다라는 것은 동물도 이제 새끼를 낳기 때문에 화류법에 가깝지만 의인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어둠이라는 것이 지금 보니까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뭔가 이상하죠.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뭘 얘기한다고요? 아침. 즉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던 상황에서 아침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가 보이고 돌이 보이고 꽃이 보이기 시작해, 새벽에. 즉 그거를 낳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새, 돌, 꽃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침에 어두운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그렇죠? 이제 태양이 뜨고 나면은 다 깜깜해서 안 보이던 것을 이제 물상을 돌려준다는 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빛으로 인해서 보이게 되는 거죠. 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그래서 이제 어둠이 물러난다는 거죠.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의인법을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해서 시적하자는 지금 즐기고 있다라고 지금 하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즐거운 역시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상의 잔치라고 또 보는 거예요.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역시 즐거움. 자, 아래서 있던 어떤 삶의 역동성이라는 것이라든지 어떤 삶의 그 즐거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삶이라는 것은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개벽은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은 개벽에 지금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찬을 하고 있는 거여서 이 아침에 보니까 이게 아침 정말로 내가 보니까 훌륭하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시를 한번 보면 이제 풀벌레들의 소리, 이건 자연과 관련지어서 환경 파괴 관련지어서 거죠. 텔레비전은 끄자라고. 텔레비전은 이제 인공물을 이야기합니다. 인공물, 풀벌레 소리, 어둠은 방 안 가득 들어온다. 풀벌레는 자연을 의미하는 거죠. 자,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화나다 이렇게 씁니다. 벌레 소리들 화나다.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했네요. 청각의 시각화를 사용했습니다. 자, 화나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긍정적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아주 이제 작은 존재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자, 그래서 그 여린 마음이라는 것은 그 작은 풀벌레들의 그 마음이죠.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가는 소리들을 생각한다. 즉,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위에서 봤듯이 텔레비전 소리를 끄자라고 이야기한 걸 봤을 때 밝은데 두꺼운 내 귀는 내가 듣지 못한 거죠. 다른, 그러니까 어떤 인공적인 TV 등의 인공물 때문에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불안과 아닌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자, 그래서 이제 그 인공물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관심이 지금 자연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느껴지는지 울음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울음소리. 즉, 비명. 즉, 자연 파괴를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자신이 뭐야? 환경의 파괴에 대해 무관심했다라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환경의 파괴 문제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밤공기 들으시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를 들어온다. 이제는 관심을 가진 거죠.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 허파도 별빛은 조금은 환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인공물, TV 소리에 불안감에 그냥 즐거움에 빠져 있어서 이 풀벌레 소리들의 비명 소리를 내가 듣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반성하면서 이제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시였다. 자, 그래서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 가에서의 이 어둠은 새를 낳아주는 것, 즉 생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나에서의 이 어둠이라는 것은 풀벌레 소리들이 더 환하게 들려주는 긍정적 의미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했을 때 가에서의 어둠은 생산력을 얘기했습니다. 자, 가가 생산력이냐? 꽃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맞네요. 나에서의 어둠은 포용력을 앞서요. 포용력은 이제 안아주는 거지. 자,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어둠은 그 사행을 보시면, 여기 나타난 이 사행을 보면 풀벌레 소리들이 환하게 들리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렇죠? 풀벌레 소리들이 환하게 만드는 존재니까 포용력이라는 단어를 연결하기에도 조금 애매해 보이고, 밝음에 순응한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건 밝음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자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드는 시간적 배경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5번은 틀린 말이구나. 나가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